이번 주제는 눈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4개의 책을 뽑아봤고요. 오늘 2권 읽을 거고, 오늘 2권 읽고, 내일 모레 2권 또 읽을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 첫 번째, 눈사람. 눈사람에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등장인물은 눈사람이랑 늙은 개, 난로 이렇게 있네요. 눈사람으로 태어난 날은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소복소복 덮인 날이었어요. 거리에서는 썰매가 딸랑딸랑 방울을 울리며 쌩쌩 달렸지요. 마당에 모인 아이들은 눈을 동글동글 뭉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어요. 눈사람의 머리와 몸통이 완성되자 세모 모양의 기와 조각으로 눈을 만들고 헌 갈퀴로 입과 이빨도 만들었지요. 눈사람을 다 만든 아이들은 만세 하고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해가 질 무렵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눈사람만 혼자 남아 있었지요. 어휴 추워. 찬바람이 몸속까지 파고드는군. 근데 저 멀리에 밝고 환한 것은 뭐지? 눈부시게 빛을 내면서 어디로 가는 걸까? 눈사람이 말한 것은 이제 막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 해님이었어요. 해님은 천천히 움직이며 산 너머로 사라졌지요. 그러자 주변은 어느새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얼마 후 어둠 속에서 달님이 고개를 쏙 내밀었어요. 다른 쪽에서 다시 나타났네. 이게 무슨 일이지? 눈사람은 둥근 달님을 보고 해님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컹컹. 그때 쇠사슬에 묶여있던 늙은 개가 말했어요. 걱정 마. 해님이 달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지난 겨울에 내 형들도 해님에게 달리는 방법을 배워서 이곳을 떠났거든. 저 하늘에 둥근 것이 달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눈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지금 보이는 것은 해님이 아니고 달님이야. 해님은 내일 아침에 다시 나올 건데 언젠가 너에게 저 도랑으로 흘러가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눈사람은 늙은 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낮에 본 해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새벽이 되자 주위가 짙은 안개로 뒤덮였어요. 차짓한 바람에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지요. 그런데 해님이 두둥실 떠오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멋진 광경이 펼쳐졌어요. 하얀 서리가 내린 나무와 덤불들은 마치 새하얀 산호수처럼 보였어요. 해님이 비추는 곳은 마치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눈부시게 반짝였지요. 어머나 아름다워라. 한 아가씨와 청년이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여름에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아가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러자 청년도 눈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이런 것도 여름엔 절대 볼 수 없죠. 정말 잘 만들었군요. 두 사람은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내며 함께 눈 덮인 길을 걸었어요. 저 두 사람이 누구지? 너는 오래 있었으니 누구인지 알겠구나. 눈사람이 늙은 개한테 물었어요. 물론이지. 저 아가씨는 나를 종종 쓰다듬어주고 저 청년은 내게 맛있는 뼈다귀를 주었거든. 그래서 나는 저 두 사람을 절대 물지 않아. 그런데 저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눈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을 거야. 눈사람은 다시 늙은 개에게 물었어요. 그럼 저 두 사람은 너와 나 같은 사이니? 아니,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야. 너는 어제 태어났으니 모르는 게 많겠구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 집 사람들을 잘 알아. 지금 쇠사슬에 묶인 채 추위를 바들바들 떨고 있는 신세이지만 내가 어렸을 때 일도 다 기억하고 있지.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참 귀여워했는데 말이야. 康康.
눈사람은 금세 늙은 개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이야기를 조금 더 해줄래? 대신 철컹철컹 쇠사슬 소리는 내지 말아줘. 정말 듣기 힘든 소리거든. 늙은 개는 자분자분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알았어. 예전에 나는 조그만 강아지였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작고 귀엽다고 했지. 나는 집안에 있는 값비싼 의자나 주인마님 무릎 위에 앉아 놀곤 했단다. 그런데 내가 훌쩍 크자 주인마님은 나를 가정부에게 줘버렸어. 그래서 가정부가 지내는 아래층 방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지. 늙은 개는 아래층에 있는 창문 하나를 쳐다보며 말했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보면 내가 살던 방이 잘 보일 거야. 아, 저 방에서 살았던 거야? 늙은 개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늙은 개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나는 아래층에서 사는 것이 더 좋았어. 아이들에게 시달리지도 않았고 맛있는 음식도 더 많이 얻어먹었거든. 늙은 개는 그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난로야. 난로 옆은 정말 따뜻했지. 눈사람은 난로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난로는 어떻게 생겼니? 혹시 나랑 닮았어? 눈사람이 몹시 궁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난로는 너와 아주 다르게 생겼어. 너는 너는 몸이 하얀 눈으로 되어 있지만 난로는 몸통이 짙은 색깔의 녹색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난로는 장작을 먹으면 안에서 빨간 불빛이 이글거린단다. 아, 난로 옆에 엎드려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하나 없이 편안했지. 저 창문 안을 잘 들여다보면 난로가 보일 거야. 늙은 개는 난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눈사람은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정말로 몸통이 노쇠로 만들어진 난로가 보였지요. 그런데 난로가 뿜어내는 붉은 빛이 눈사람의 기분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기분이 묘해. 말로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야. 눈사람의 눈에는 난로가 마치 예쁜 소녀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사람은 창문 쪽을 가리치며 늙은 개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너는 왜 저 방에서 나왔니? 저렇게 좋은 것을 왜 버린 거야? 늙은 개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어느 날 쥐집 막내 아들이 내가 먹고 있던 뼈다귀를 자꾸 발로 차지 뭐야?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녀석 다리를 꽉 깨물어 버렸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 저런, 안 됐구나. 그때부터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신세가 되고 말았지. 제발 좀 풀어달라고 소리치다가 목소리마저 쉬어버렸어. 컹컹. 늙은 개는 시무룩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난로에 정신이 팔린 눈사람은 늙은 개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눈사람은 난로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정말 이상해. 난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자꾸만 설레. 내 몸속에서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나는걸? 아, 내가 저 방으로 들어갈 좋은 방법이 없을까? 창문을 깨고서라도 저 안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난로 옆에 기대고 싶어. 눈사람은 난로에게 푹 빠지고 말았어요. 늙은 개는 눈사람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컹컹! 너는 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난로 옆에 가면 너는 녹아 없어져 버릴 거야. 하지만 눈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난로 옆에 있을 수 있다면 녹아 없어져도 괜찮아. 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 눈사람은 하루 종일 서서 난로만 바라보았어요. 난로와 함께 있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생각만 해도 눈사람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밤이 되자 난로가 있는 방은 더욱 근사해 보였어요. 난로에서 나오는 빛은 햇빛이나 달빛과는 달랐어요. 장작을 넣은 난로만이 낼 수 있는 아늑한 빛이었지요. 난로 안에서는 불길이 이글이글 치솟았어요. 그 빛에 눈사람의 얼굴과 가슴이 붉게 물들었지요. 붉은 빛을 내뿜는 모습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눈사람은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겨울밤은 유난히 길고 추웠어요. 하지만 눈사람은 지루한지 몰랐지요. 밤새 난로와 함께 있는 상상을 했거든요. 아침이 되자 창문에 성해가 뽀얗게 끼었어요. 창문에 낀 성해 때문에 난로가 잘 보이지 않아. 눈사람은 난로를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유리는 좀처럼 녹지 않았지요. 눈사람은 혼자 우두커니 서서 난로를 그리워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길가에 쌓인 눈은 사람들 발밑에서 뽀도독 뽀도독 소리를 내고 찬바람이 싱싱 불었어요. 눈사람이 좋아하는 추운 날씨가 찾아왔지만 눈사람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직 난로가 보고 싶을 뿐이었지요. 늙은 개가 자신의 집에서 나와 눈사람을 타일렀어요. 눈사람이 난로를 그리워하다니 말도 안 돼. 너는 지금 아주 이상한 병에 걸린 거야.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질 텐데 그만 정신 차려. 康康. 얼마 후 늙은 개의 말대로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주변의 눈이 조금씩 녹더니 물방울이 되어 흘러내리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갈수록 눈사람도 점점 야위어 갔어요. 아, 내 몸이 이상해. 점점 작아지고 있어. 눈사람이 깜짝 놀라서 늙은 개에게 말했어요. 너는 녹고 있는 중이야. 이제 얼마 후면 도랑으로 흘러가게 될 거야. 눈사람은 점점 녹아 사라지고 있었지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따뜻한 날씨는 며칠이나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눈사람은 마침내 모두 녹아 없어지고 말았어요. 눈사람이 서 있던 자리에는 세모 모양의 기와 조각과 헌 갈퀴, 나뭇가지들이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긴 빗자루도 놓여 있었어요. 바로 난로를 청소하는 빗자루였지요. 아이들은 그 빗자루에 눈을 뭉쳐서 눈사람을 만들었던 거예요. 늙은 개는 빗자루를 보며 말했어요. 눈사람이 왜 그렇게 난로를 그리워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몸속에 난로를 청소하는 빗자루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제 모두 끝난 일이야. 컹컹. 늙은 개는 혼자 중얼거리며 조용히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자 아이들은 밝은 목소리로 봄을 맞는 노래를 불렀어요. 새싹들아, 어서 어서 싹을 내밀어라. 버드나무야, 어서 어서 싹을 틔워라. 뻐꾸기도 종달새도 이리 와서 노래하렴. 2월도 지나가니 벌써 달콤한 봄이구나. 나와 같이 노래하자. 정다운 뻐꾸기야. 해님도 어서 나와 따뜻하게 비추렴. 마음 나누기. 작가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야기를 썼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 작가예요. 가난한 구두방집 아들로 태어나서 어렵게 자랐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구연 동화를 많이 썼지요. 그중 하나가 눈사람이에요. 추운 겨울날 아이들이 마당에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갓 태어난 눈사람은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죠. 그러다 방 안에 있는 난로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겨울 내내 난로를 그리워하던 눈사람은 날씨가 따뜻해지자 녹아서 사라졌지요. 만약 눈사람이 난로를 만난다면 눈사람은 그 자리에서 녹아버릴 거예요. 이처럼 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지만 눈사람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온 마음을 다해 난로를 사랑하지요. 동화를 읽으면서 눈사람의 애틋하고 순수한 마음을 느껴보세요. 생각 나누기. 눈사람에는 눈 덮인 겨울 풍경이 많이 나와요. 눈사람의 눈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평생을 바친 윌슨 벤틀리에 대해 알아보아요.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눈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를 현미경이나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석처럼 아름다운 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웰슨 벤틀리는 눈의 진짜 모습을 처음 사진으로 남긴 사람이에요. 15번째 생일날 어머니에게 현미경을 선물 받은 벤틀리는 현미경으로 눈사람을 들여다보고 그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한 끝에 1885년 현미경에 사진을 달아서 진짜 눈의 모습을 찍는 데 성공했지요. 당시에는 현미경 사진기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 사진 찍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그러나 벤틀리는 포기하지 않고 46년에 걸쳐서 5,000장이 넘는 아름다운 눈 사진을 남겼어요. 그의 노력 덕분에 눈송이마다 모양이 다르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답니다. 여러분은 눈사람을 입고 뭘 느꼈어요? 두 번째 책은 얼음 선물. 뿅뿅, 무엇이 나올까? 물도 있고 얼음도 있고 수증기도 있네. 오늘은 펭귄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정글 친구들아, 잘 있어. 그동안 고마웠어. 펭귄아, 잘 가. 그런데 펭귄아, 얼음이 뭐랬지? 아주 차갑고 딱딱한 덩어리야. 정말 궁금하다. 내가 돌아가면 얼음을 보내줄게. 탁탁탁, 탁탁탁. 펭귄이 보낸 선물이다. 이게 얼음인가 봐. 우와, 엄청 커. 딱딱하네? 팅팅. 소리도 나. 아, 차가워. 정글 친구들이 수레에 얼음을 싣고 조심조심 옮기다가 그만 수레가 바퀴에 쿵! 커다랗던 얼음이 와자작 깨져요. 그 순간 얼음 조각들이 정글 친구들 입속으로 쏙! 아, 차가워! 얼음 조각들이 커다란 그릇에 가득 정글 친구들이 신기한 듯 바라봐요. 얼음도 덥나봐. 땀을 흘리네. 더운 날씨에 얼음이 녹아 물이 뚝뚝 떨어져요. 얼음은 점점 작아져요. 정글 친구들은 여러 모양의 그릇을 가져와요. 그릇 안으로 물이 똑똑 떨어져요. 길쭉한 유리병에도 납작한 프라이팬에도 둥그런 주전자에도 물이 가득 채워져요. 정글 친구들이 그릇에 담긴 물을 마셔요. 우와, 시원해. 시원하고 상쾌해. 아, 차가워. 정글에 비가 내려요. 비 오는 날에는 달달 꽃차가 제일이지. 정글 친구들이 보글보글 물을 끓여서 차를 만들어요. 주전자에서 수증기가 솔솔, 김이 모락모락, 달달 꽃차에서 달달한 향기가 폴폴. 비가 그치고 파란 하늘에 김이 모락모락, 구름은 둥실둥실. 정글 친구들은 고마운 펭귄을 생각해요. 펭귄에게 달달한 꽃차를 보내주자. 달달한 꽃잎을 보내주자. 친구들이 펭귄에게 달달한 꽃잎을 보내주었어요. 펭귄의 주전자에서도 김이 모락모락, 달달 꽃차에서 달달한 향기가 솔솔. 정글 친구들아, 고마워. 오늘은 과학과 인사예요. 물과 수증기로 변하는 요술쟁이 얼음. 이 책에서는 펭귄이 정글 친구들에게 보내준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는 과정을 통해 물체의 상태인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체인 얼음은 딱딱하고 만질 수 있습니다. 또 특정한 모양이 있어 어느 그릇에 담겨도 본래의 모양이 변하지 않지요. 얼음이 녹으면 액체인 물이 됩니다. 액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고 담기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또 물에 열을 가해 끓이면
기체인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리 퍼지고 저리 퍼지고 어느 그릇에 담겨도 그릇을 꽉 채우는 성질이 있지요. 이처럼 얼음은 온도에 따라서 물, 수증기로 상태가 변합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물질은 얼음, 물, 수증기와 같이 온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이 어떤 상태인지 탐구하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